안녕하세요. 염소회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아침엔 부진했는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힘이 세요. 진짜 너무 세죠. 예. 조정 잘 마무리하고 또 위를 지금 넘기는, 예. 좀 설 명절까지는 이제 옆으로 갈 줄 알았는데 셉니다. 예. 뭐 오르면 좋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막 급하게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전 시장은 뭐 끝없이 지금 올라가려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별로 안 좋고요. 예, 미국 기술주는 오늘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미국 마감 시황하고 오늘의 차트는 이제 건설 얘기. 요즘에 건설도 좋지만 뭐 앞으로도 좀 괜찮게 볼 이유들 차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면 임상시험 결과가 잘 나와서 호재가 하나 나왔고, 기업 분석은 이제 IS 동서, 아이센스, HK노엔, 파라다이스, 하나비전, 서진 시스템 말씀드리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업데이트가 좀 있고, 오늘 현대차 좋았죠. 작년 증시 급등은 올해 국채금리와 금융주도 끌어올린다. 예, 이은택 연구원님 의견이고, 건설 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예, 하려다 못한 테스트 소켓.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요 내용하고 플립칩 비제에 더해진 MLCC 호재, 그리고 대만 IT 이것도 킵한 얘기고요. 오늘의 공시는 이제 효성중우, LS, 산일전기, 서진 시스템, 유니테스. 이 중에 이제 오늘 LS, 서진 시스템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지난주에 실리콘밸리를 강타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막 흔들어 놨는데 오늘은 월스트리트 금융주를 급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미국이 좀 빠졌고, 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졌고 미국 소매 판매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래도 3일 연속 올라서 좋았고, AI 스타트업인 알트루이스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세무 계획 도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세무 상담까지 해주나 봐요. 자문, 그러니까 금융 자문하고 세무 상담하고, 이 관련 기업들이 LPL, 찰스 슈왑 이런 기업들인데 폭락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하지 못했고요. 금리나 베팅은 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AI 관련주가 지난주는 그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 타격, 오늘은 금융주. 미국 소매 판매 안 좋았고.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올해 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는 좀 강보합, S&P 500과 나스닥은 약세 보였고,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거는 두 가지 충격이었죠.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사실상 이제 변동 없음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소매 판매가 어쨌든 급격히 둔화됐어요. 네, 지금 자동차 휘발유 제외에도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상무부가 측정한 13개 지표 카테고리 중에 8개가 하락세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연준의 금리나 베팅이 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아마 6월에 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고요. 예. 또 지금 미국 소비까지도 조금 이제 둔화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커지고 있다. AI 스타트업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밑에도 좀 적어놔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도 좀 변동성 보였고, 예.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예, 소비자 물가, 이 두 개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금융산업까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AI 스타트업 알트루이스트가 혁신적인 세무 계획 도구를 공개했고, 이 알트루이스트는 화요일 재무자문가들이 AI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고객들 있죠, 급여 명세서나 계좌 명세서, 예, 그 기타 문서를 바탕으로 완전히 개인화된 세금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좀 도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는 이제 복잡한 세무 계획 작업을 자동화해서 지금까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인간 자문, 그러니까 사람이 자문해 줬죠. 세무나 뭐 이런 금융 서비스, 뭐 어떻게 자산 관리해라. 미국은 이런 시장이 되게 크대요. 예, 자산 관리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닉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독립 자문가 플랫폼 업체, LPL 파이낸셜, 찰스 슈왑, 개인 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증권사이기도 하면서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예, 이런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악몽이 금융까지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외부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구독료를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금융 서비스도 이거 대체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튼 자산 관리 시장이 굉장히 커요.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세무 계획,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해 주는데 이거를 AI가 만약에 범용하면 수수료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로보 어드바이저 수수료 압박, 살아남으려면 차별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과잉 반응일 수도 있지만 AI가 지금 많은 걸 지금 파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지갑이 다쳤다. 12월 소매 판매 부진. 그래서 예, 소매 판매는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고, 예, 12월에 지금 0, 자동차 제외도 0. 예, 사실상 증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화점도 부진, 홀리데이 시즌인데 전자제품도 할인해도 부진, 가구도 부진. 유일하게 식료품과 약국 이건 필수 소비죠. 네, 그러니까 고물가, 악천후, 고용 불안, 부채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소비를 위축시켰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마 6월에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는 좀 악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MC는 1월 매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했고,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뚜렷한 이슈는 없었고, 마이크론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금융에서 좀 빠졌고, 코스트코도 좀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안 좋았고, 코카콜라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이 기대를 하회했대요. 그게 좀 안 좋았고, 데이터독은 이것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AI로,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돈 버는 거 보여준 거예요. 향후에. 예. 그래서 좀 차별화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급등. 크레도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AI의 전력 인프라 공급하는 기업인데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급등. 전력 인프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은 확실히 좀 실적 좋으면 바로바로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건설주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방 아파트도 공급,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건설주의 시간이 오는 걸까? 예. 요런 좀 내용이고, 잠시만요.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 전국 단위로는. 요때 한번 코로나 때 확 올랐다가 급락하고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지금. 예, 꾸준히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는 올랐지만 전국이 오른다는 건 이 지방이 오른다는 거죠. 예. 이게 좀 그 차트가 좀 잘 안 보여 가지고 저희 사실 이제 투원투게더 올려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차트 올린 거 보면서 좀 해 드릴게요. 뭐 내용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지방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몇 년간 주택 건설 시간 너무 힘들었죠. 예. 미분양도 쌓이고, 예. 근데 모든 것의 시장 착공과 준공이 3년 법칙인데 착공한 지 3년 지나야 아파트가 딱 건설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뭐 3년의 시차가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이 줄면 3년 후에 준공도 줄죠. 예. 그럼 당연히 공급 줄고, 공급 줄면 뭐 전셋값도 오르고 뭐 매매값도 오르게 되죠. 예, 그런 구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차트가 조금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이 착공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준공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요 파란색이 여기 그죠? 요 2020년에 22년이거든요, 여기가. 확 줄죠. 네, 여기서부터 지난해보다 팍 주니까 줄면서 지금 23년, 24년, 25년은 더 줄었어요. 4년 동안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착공이 주니까 준공도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게 작년 준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0년 2년 200,000 호가 넘었던 착공 실적이 120,000 호, 10.6만 호까지 곤두박질 쳐 버렸어요. 착공이 안 돼요. 이는 과거 10년 내 최저 수준. 좀 더 이제 확대한 거죠. 이렇게 착공이 줄면 준공에 영향을 주고 23년도에는 착공이 더 줄었어요. 그죠? 급감했죠. 그러면 올해죠, 올해. 올해 준공은 더 줄겠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절벽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대구 미분양도 조금 이제 이렇게 줄고 있죠. 급격히 줄어요. 13,000세대가 5,000세대까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요런 점도 좀 긍정적인 신호죠. 대구가 미분양 무덤이었잖아요. 예. 진짜 힘들었죠, 몇 년간. 근데 대구도 지금 최근에 아파트값이 올라요, 실제 조금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니면 그런 기대 심리가 붙으면 일단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팔리지 않던 아파트가 좀 팔리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 현금흐름이 좀 개선되죠. 미분양이 줄면서. 또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들의 또 심리도 개선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쪽으로 좀 괜찮게 볼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준공이 줄면 또 착공은 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도 늘겠지만 향후에, 예, 요게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건설사들의,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 총 이익률 평균인데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가, 여기가 22년도예요. 자재비 엄청 올랐을 때. 그 이익률이 급감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닥 찍고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더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러한 자재비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그럼 건설업의 붐은 찾아올 거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22, 25년에 착공이 좀 급감했고 26, 28년에 공급은 당연히 줄겠죠.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뭐 논외로 하고요. 지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전국적 미분양은 감소 좀 하고 시작을 했고, 대구가 지금은 부산보다 더 줄고 있대요, 미분양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고서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예, 또 AI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예, 이 결론 내린 거 뭐 한 몇 달 전이었죠. 그때도 그랬지만 내년엔 건설주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당장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런 부분도 원전만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한번 설명드렸고, 요 내용은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는 그 에이프릴 바이오 아시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뮴 임상시험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에보뮴의 EVO301 임상 데이터, 이게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지금 임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 치료제는 가려움과 관련된 특정 경로만 차단하는데, 이 에보뮴의 이 제품은 더 윗단계 경로를 아예 막아버린대요. 아토피가 못 나오게.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있는 건데, 이번 임상 2A상에서 단 2회 투여만으로도 기존에는 매주 투여를 해야 된대요. 거기에 맞먹는 효능을 좀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임상 결과 되게 좋았어요. 증상도 마이너스 55%더 개선됐고, 피부 깨끗해짐도 22.9나 이제 증가했고, 위약 대조 개선도,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약과 대조했을 때도 33% 괜찮았고, 통계 유의성 0.01 이하면 결과가 우연일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거죠. 근데 현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듀피젠트가 있어요. 이게 20조 매출인데,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안구건조증, 다수의 투여 횟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제품은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강점이 있죠. 그래서 근데 왜 에이프릴 바이오가 뭔 상관이냐? 에이프릴 바이오에 사파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요 기술을 도입했어요, 에보뮴이. 그래서 임상한 거거든요. 그래 이게 약효 지속 시간이 9배나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임상 2회 이상 성공으로 FDA 승인을 위한 EB상 진입이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 임원들의 장내 매도로 급락했었는데, 이게 바이오 투자 심리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아침엔 좋았는데 좀 오후에는 분위기가 좀 꺾였지만 전체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바이오한텐 그래도 좀 괜찮은 내용이죠. 예,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IS 동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적자 전환, 뭐 실적은 안 좋았는데 대손 충당은 반영했고, 근데 사실 실적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큰 이벤트가 그 경산 지역에 그 자체 사업 분양 일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 2천만 원, 부지 면적 3.2만 평, 토지비 3,700억인데 자체 사업장이에요. 여기다 이제 아파트 올리는 거죠. 3.5조 원대요, 사업 규모가. 이게 분양이 잘 돼야 돼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4년간 먹거리가 생긴대요. 옛날에 부산 용호동에 용호동 W인가요? 맞나요? 예. 아마 부산 사시는 분들은 뭐 그 용호동 거기 되게 유명한 건물이라고 하던데, 그걸로 이게 IS 동서가 주가 10배 간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예. 과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뭐 요새 좀 분위기 괜찮아지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산업 관심 필요하고, PBR 0.7배인데 한 배까지는 그러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드디어 좋아집니다. 연소결당 측정기가 드디어 좀 회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지금 이제 기대치는 좀 하회를 했지만 연소결당 측정이 중요한데 해외가 31억이나 나왔어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목표 주가 올렸고, 연소결당 측정기 전용 리시버는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를 보통 스마트폰으로 봐요, 내 혈당을.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리시버.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것만 볼 수 있는 따로 기기가 또 있어요, 리시버. 유럽에서는 이걸 원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주요 국가에서 마케팅 효과도 발생하는 걸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4분기 국내 성과는 좀 아쉽다. 국내는 근데 유통망 다변화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올해 국내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9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2%까지 확대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은 실질적인 플레이어가 몇 안 되는 그 초기 시장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시기이기에 장기적이며 관대한 좀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침투하는데.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작년 초에도 어차피 26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할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감을 갖되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약주들 중에서 돈 잘 버는 회사죠. HK노엔. 뭐 옛날에 아니 옛날이 아니죠. 컨디션으로 유명한데 요새 술들을 많이 안 드시니까 이 컨디션 매출이 많이 안 나온대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 국내 1위죠. 그래서 밤에 잠잘 때도 좀 편하고 즉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국내 매출 잘 나왔고, 멕시코 1등 했고요. 중국에는 이제 팔았는데 중국은 로열티를 받아요, 직접 판매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좋았고, 그다음 미국 FDA 지금 신청해 놨어요. 이제 승인 여부는 이제 나오겠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 판권도 있대요. 유럽 쪽에서 지금 기술 수출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판권을 이제 판매가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하겠죠. 유럽과 미국을 뚫을 일만 남았다. 그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이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명확히 나옵니다. 4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 마케팅비 확대 외에도 인건비 증가폭이 생각보다 컸으니까 사실은 좀 부러운 거예요, 파라다이스 직원들이. 요새 하이닉스 직원들도 부러우시죠. 파라다이스도 역대급 실적 내 가지고요, 인센티브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게 반영되니까 실적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악재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일회성이니까. 그리고 일본 VIP도 뭐 매스 일반 고객도 괜찮았고 1월에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및 일본 국적 방한 관광객 중심으로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도 올 거고, 춘절 9일간이나 영업 이제 휴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VIP 드롭백은 좀 정체됐지만 4월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 왜냐면 3월 8일 날 저 하얏트가 또 오픈을 한 하얏트 리젠시, 이번에 인수한. 예, 그래서 영업장이 늘어나겠죠. 목표 주가로 그래서 오히려 올렸습니다. 실적이 쇼크인데 올려버렸어요. 유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으로 어닝 쇼크 부럽다. 일회성 비용과 사상 최대 실적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의한 인건비성 비용 발생하면 어닝 쇼크니까 이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500개 객실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좀 확인해야 됩니다. 숫자보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비전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빠진 이유가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HBM4 요 장비 투자를 좀 덜 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박유영 연구원이 "아니다. 더 많이 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기대치는 35조인데 키움증권에서는 40조 정도, 그러니까 그 시장 기대치보다 더 높은 40조 원을 예상을 지금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 본더, 요게 장비죠. HBM4 만드는 한미 반도체랑 경쟁인데 요 수량을 105에서 120대 정도 나온다. 근데 시장은 80대로 생각했나 봐요. 그 실망해서 좀 빠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했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려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뭐 5만 원 이하는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고, 지금 주가에서는 좀 횡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하이닉스 기대감 좀 갖고 가시고, 핵심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수주를 주냐 마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뭐 여전히 괜찮게 보는 기업이고, 우리 진짜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 오르면 되게 기분 좋죠. 이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뭔가 분석도 많이 해 보고 이런 아이디어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대체하는 기업이고 ESS 좋아지고 조립해 주고, 미국에서는 중국 거 안 쓸 거고, 거기다 반도체 장비도 조립해 주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뒤늦게 이런 게 다 반영되면서 참 오늘도 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최대 고객사 플루언스가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4분기부터 돌아섰고, ESS 물량, 요새 뭐 ESS가 제일 핫하죠. ESS 하면 서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핵심이고,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 ESS를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조립을 여기가 해 줘요, 서진이. 그래서 삼성 것도 따냈잖아요, 삼성 SDI 것도. 그다음에 연료 전지도 합니다. 그 블룸 에너지 아시죠? 블룸 에너지 연료 전지도 그 장비를 조립해 줘요, 서진이. 여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IMC 그룹의 인겔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버크셔 산하의 그룹인데, 텍슨 USA, RBR 머신 요 두 개가 서진 시스템 자회사거든요.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요게 하는 회사가 뭐냐면 RBR 머신이 미 국무부 승인 받았어요, 국제 무기 거래 규정. 그래서 방산 이슈도 있어요. 재사용 로켓과 인터넷 그 위성 있죠. 그 구축 주도한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 기업들과 파트너십. 그래서 그중에 스페이스X에도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던 거죠. RBR 머신. 요걸 인수해 가지고 스페이스X랑, 원래 스페이스X의 옛날에 RBR 머신이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잘 안 알려졌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스페이스X 이거는 보너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도 스페이스X 관련주다. 근데 아무도 지금 관심은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모빌리티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 메리츠 김준성 연구원님이 기존 CEO가 이제 임기가 끝난대요. 그럼 신규 CEO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의미 있다, 이런 내용이고, 물리 인공지능 로봇의 피지컬의 핵심은 뭐죠?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죠. 이 두 가지인데,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GPU로 훈련하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 이동 능력 확보하려고 포티투닷을 인수했어요. 자율주행 차 이제 회사인데, 정밀 제어 능력을 위해서는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 두 개가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로봇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티투닷은 이제 자율 이동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플레어스 모빌리티, 요거 기반의 그 시험용 차가 올해 나올 거예요. 이건 이동하는 데이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이죠. 정밀 제어 이미 보여줬죠. 놀라운 성능을 지금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핵심은 대량 양산할 수 있냐, 또 외부랑 어떻게 협력할 거냐. 대량 양산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엔비디아랑도 지금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훈련을 할 거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모든 스케줄들이 다 공유될 텐데,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를 때 하지 마시고. 최근에도 막 주가 한번 팍 빠진 적 있잖아요. 테슬라가 200 빼고, 샤오퐁이 50 빼고, 샤오미 리오또 림모터가 20 빼고, BYD, 아니 여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 아니잖아요, 현대차, 기아는. 넘어가야죠. 10배는 넘었고 그 이상 15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위아도 주목하자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 사실 잠깐 1시간 좀 넘게 저기 오늘 3프로 거기 시황 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이제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참 이게 요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모빌리티 말씀드렸고 이제 시황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증시 급등은 올해 국채 금리와 금융주도 끌어올린다. 코스피 상승률이 높으면 다음에 GDP가 올라간다고 이제 어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 이제 컨센서스 예상이 1.8인데 지나치게 좀 보수적이다. 2.1 저도 2%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장률 전망은 지속 하향되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 오르는 거 보세요. 좀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라요. 그래서 금리 오르면 은행주에 좋죠. 그래서 코스피 오르면 이게 점 찍어 놓은 거죠. 코스피 상승률 X주 대비해서 GDP 성장률. 뭐 8% 성장한 독도 있나 봐요.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GDP 성장률 전망치 너무 낮다. 한국은행은. 네, KB증권에서는 2.1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은행주에 유리하다. 또 어제는 소비주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 자, 코스피 목표 지수 5,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고요. 요거는 한번 좀 보여드리면 아까 라이브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 보면 순매수가 11.7, ETF가 엄청나요. 해외 주식도 많이 사셨어요. 해외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고, 근데 어쨌든 ETF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까지 맞물려서 유동성이 폭발하는데 보통 이제 개인 그 유동성 있죠. 개인들의 전반적인 전체 유동성 가용 가능한. 아니, 제 얼굴이 왜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가용 가능한 그 유동성 대비해서 자금 유입액 얼마나 들어왔냐. 그래서 그게 많을 때 코로나 때 있잖아요. 12% 넘어간 적이 있대요. 12.7 요 수치. 코로나 때는 정말 개인 자금 엄청 들어온 거 아시죠? 유동성에 비해서. 요때가 이제 2,000포인트 넘을 때 처음. 그때도 여기가 한 6.5%. 그럼 지금 얼마냐? 지금은 3.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도 돈이 엄청 지금 들어올 텐데 유동성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유동성이 주식 말고도 그거 대비해서 주식으로 들어온 이 금액이 3.8%밖에 안 돼요. 이마저도 해외 빼면은 1.3.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개인 유동성 폭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 유동성이 폭발해서 뭐 정말 코로나처럼 어마어마한 열기가 있어야 이제 그때 보통 고점을 찍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거 보면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개인 누적 순매수 이제 최근에 늘고 예탁금은 근데 엄청 늘었죠. 늘고는 있지만 유동성 대비하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주도주들 옛날에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는 조선 옛날에 조선주 있었고 옛날에 차화장 자동차 화학 정유 여기는 또 화장품도 한 2년 갔어요. 이때 아무리 보시피 LG생건이 엄청나게 오를 때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8년, 이제 16년, 17년 반도체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이 한 번씩 있었던 거죠. 주도주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오른 지 5개월 됐어요. 5, 6개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요즘에 그리고 AI가 파괴하는 거 아시죠? 뭐 지난주부터 여기서 자유로운 곳은 반도체죠. 우리나라는 AI를 하지만 소프트웨어보다는 형체가 있는. 그래서 한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캐터필러가 오르는 이유도 여기 나와 있죠. 날라갑니다. 월마트가 오르는 거. 월마트는 AI를 이용해서 돈 벌고 있고 캐터필러는 굴뚝산업의 대표주자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있죠. 그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랑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 경쟁하는 건 아닌데 요 사업부 중에 하나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에 고민은 뭐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존 말고 여기가 이제 점점 비용이 올라가요. 투자는 해야 되고 가격을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격 전가시켜요. 요 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클라우드 회사들이 여기로 야 우리 클라우드 쓰고 싶어 돈 내. 여기는 또 구독료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예. 부담되죠. 뭐 이거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 정부, 리테일, 소매 다. 근데 여기는 공급이 없잖아요. 반도체, 메모리는 극심하죠. 뭐 광물도 부족하고. 여기는 가격을 올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여기로 전가시키고 여기로 전가시키고 일로 전가시키고. 그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제 '이거 안 되겠다.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또 신규 수익원으로 피지컬 AI 로봇 하자. 자율주행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 논리를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쪽 이 김승준 연구원님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탑픽 GS건설 유지. 추가로 삼성물산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IS 동서도 주택주 실적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 주택 이익률이 실제로 좀 개선되고 있어요. 원가율이 되게 비쌌거든요. 21, 22년에. 아까 저도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오늘의 차트에서.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간대요. 원가율이 낮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수익은 좋아지겠죠. 대우건설은 한 번에 털어버렸어요. 미분양 비용.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신호가 포착되니까 주택주에 대한 매수를 좀 추천한다. 그래서 거기다 IS 동선은 이제 경산 중산지구에서 분양이 이제 4월이 시작되는데 지금 대구가 또 미분양이 감소하니까 그런 거 본다면 흥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삼성물산은 계열사 가치,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12월 주택지표에서 회복 시분으로 떴다. 미분양이 특히 대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대구에서만 미분양이 1256세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부산보다 이제 적은 수치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착공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준공은 많이 줄었고 아파트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래서 결국 착공 사이클 올 거고 건설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어제 못했던 거 좀 할게요. 테스트 소켓. 반도체를 장비 있죠. 우리 보통 검사 장비라 그러죠.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패키지, 그러니까 칩이 있죠. 칩을 이제 패키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장한 거죠. 예, 그 공정에서 반도체 단자랑 테스트 보드를 이제 접속해 가지고 반도체 이게 뭐 제대로 좀 작동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요게 소켓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다 그 패키지 기판 뭐 패키지한 거죠. 반도체 하나, 웨이퍼 자른 거를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요렇게 된 거예요. 여기 검은색. 저게 인제 다 모아 놓은 보드입니다. 저게 장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장비로 넣어 줘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비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테스트 소켓은 검사 대상인 저 칩, 요게 칩입니다. 칩을 여기다 놓고 요 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요 소켓에 저 보드를 넣어서 여기 있죠. 테스트 보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보시면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류는 두 개예요. 뭐 포고 타입도 있고 뭐 이렇게 러버 타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게 여기 들어가서 장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단자와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고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접촉부가 있고 그래서 열도 테스트하고 뭐 다양한 걸 테스트합니다. "너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니?"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IC 테스트 소켓이 있고 버닝 테스트 소켓이 있대요. IC 테스트는 주로 마지막 테스트인데 얘가 그러니까 제대로 전기적 기능을 발휘하는지 성능은 괜찮은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제일 높고요. IC 테스트가. 버닝은 말 그대로 태운 버닝이 그거죠. 뜨거운 열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과 전압에 스트레스를 줘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얘가 견디는 걸 이제 얘는 스트레스 테스트. 얘는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요걸 합니다. 그래서 이 IC 테스트 소켓 비중이 74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요 소켓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핀 이렇게 핀처럼 생긴 이게 리노공업이 하는 거죠. 요렇게. 저거를 간에 수공업으로 해요. 실제 사람이 만든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리노공업이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게 있고 그래서 금, 구리, 니켈 그런 합금 등을 다품종 소량 생산해요.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근데 좀 모바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실리콘 러버는 이게 대량으로 합니다. 이게 고무처럼 생긴 거예요, 고무. 예. 실리콘 말 그대로 러버. 예. 저 소재를 써서 이제 소켓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대량 생산에 강해요. 예.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AI 가속기나 서버에 들어가는 칩들이 고성능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러버 소켓이 많이 채택된대요. 여기 대표 주자가 ISC. 예. 요거 대표 주자는 ISC. 요 그 포고피는 리노공.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가 이익률이 높은데 요즘에 이런 러버 소켓도 비메모리에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는 근데 세 가지인데 외관 및 입출력 단자, 핀 수 등 기본 스펙과 수율을 확인하는 초기 검증을 해요. 이게 어셈블리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 조립에 뭐 문제 있나 없나를 일단 봐요. 본 다음에 그래서 요 검사를 먼저 합니다. 예. 장비에서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태워요. "너 얼마나 견디나 보자. 나의 스트레스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불로 지지고 전압 올리고 예 그다음 맨 마지막이 요거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이거 다 한 다음에 요 소켓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예.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세 단계로 거친다고 합니다. 고걸 이제 좀 보기 편하시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예. 저 과정입니다. 그래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 파이널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앞으로 테스트 소켓은 물량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이 계속 늘거든요. 그죠? 늘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테스트는 진짜 복잡해져요. 뭐 이 칩도 다양해지고 고성능으로 가다 보니까. AI 가속기, 서버, 전장 뭐 이런 칩들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칩들은 그 기존 소비자 가정용 칩 대비해서 훨씬 엄격해요, 테스트가. 테스트 횟수랑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소켓 비중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그레이스 CPU라는 뭐 앞으로 루빈도 나오겠지만 고사양 칩들이 계속 나오죠. 이거 다 나올 때마다 테스트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항목도 많고 시간도 기하급수적이니까 큐가 늘어나요, 물량이. 예. 서버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반도체 칩 수가 수배에 달한대요. 그럼 소켓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겠죠. 예. 고사양화해지니까. 점점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ISC는 원래 메모리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비메모리 비중이 85 까지. 비메모리가 단가가 더 좋아요. 그 돼 있고 또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한다. 뭐 일부 이제 이런 장비나 소재 케미컬 하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소켓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규격도 좀 바뀐다고 합니다. 차세대 새로운 어떤 반도체 규격이 있어요. 그게 확립되면 거기에 맞는 또 소켓을 또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신규 수요 창출. 예. 이렇게 되는 전 세계 1 위는 야마이치, 2 위가 위네이, 3 위가 리노공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TSMC가 소켓 회사를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그 교체 비용이 좀 생기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켓 최강자예요. 정말 잘하고 있고 리노공업, ISC, TSE, TFE 요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켓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렸으니까 좀 아시겠죠? 아 AI가 커지고 정말 복잡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면 칩도 많이 필요하고 고성능 칩 필요하고 그럼 테스트 수요 늘어나고 그리고 소켓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리노고, ISC 뭐 이런 것들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마이크론이 이렇게까지 좀 서두르는 이유는 이게 최근에 마이크론이 증설 관련 이슈가 있어요. PSMC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대만 기업을 갖고 있는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그 그린필드는 새로 낀 그 빈 터에다가 공장을 새로 짓는 거고 브라운필드는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웨이퍼 생산 능력만 보면 삼성전자가 월 680,000 장, 하이닉스가 540,000 장, 마이크론 300,000 장인데 20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5,000 장 증가했고 하이닉스가 180,000 장 증가했는데 마이크론은 증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감소. 그래서 증설을 하는데 공장 지으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공장을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대만 공장을.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PSMC 생산을 인수하는 거고 요 회사가 파워칩이에요. 예. 여기 DRAM만 생산했지만 지금 파운드리로 라인을 전환해서 영업 중인데 이 라인 중에 P5 라인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1 단계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 공장이 3 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2 단계, 3 단계 이제 구축하겠죠. 그래서 월 40,000장 1 단계가 3 단계까지 가면 80,000 장.
예. 근데 일단 P5에서 27년 하반기까지는 일단 10,000에서 20,000 장만 대응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그동안 물량을 좀 경쟁사보다 못 늘렸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공급이 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물량이 늘어나려면 28년 2-3 단계가 끝나야 되니까 좀 시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은 유의미한 공급 확대는 아니다. 그래서 요런 좀 내용이니까 뭐 크게 그 부분은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기판은 시간 관계상 내일 할게요. 지금 이제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공시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은 내일 하고, 자 효성중공의 변압기 공급했고, 요즘에 또 전력기기 좋죠. 하이콜하고 효성중공 미국 판매 법인인데 변압기랑 반응기 요걸 같이 이제 공급합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고압이에요. 굉장히 이 고압의 요 변압기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 북미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종 공급사가. 그래서 변압기랑 요게 리액터 반응기, 요거는 이제 전압을 안정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765 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는 효성이 1위입니다. 미국에서 1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 교체 수요, 전력망, 뭐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요런 수주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020년에 미쓰비시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죠. 테네시주에. 그래서 미국의 공장도 갖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 요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LS는 LS 전선이 2개 공시를 동시에 냈어요. 어젯밤에 봤거든요. 해저랑 지중. 해저는 바닷속 케이블, 지중은 땅속에 케이블 까는 거죠. 요거를 케이블도 납품하지만 시공 계약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2개 합쳐서 4,525억 정도. 매출액 대비는 이거 좀 잘못 썼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거 보다 보니까 이건 좀 논외인데, 아무튼 일단 할게요. 하고 LS 케이블이 어쨌든 계약 상대는 미국 계열 회사고 2030년, 29년까지 요렇게 생겼어요. 바닷속, 지중.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고, 345 킬로볼트 초고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이렇게 연결하는데, 뭐 데이터 센터 쪽에 연결할 것 같아요. 뉴욕 트랜스코 유한회사랑 24년 12월에 요 계약을 좀 맺었대요. 이번 계약은 그때 예약했던 물량이 확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공까지 하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미국 동부에 버지니아주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엄청 많잖아요. 그 연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렇게 LS 전선이 투자한 겁니다. 그린링크 1조 원, 히토류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영구자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구리도 합니다. 미국 투자 2조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북미에 앞으로 총 4조 원 정도 투입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그 주가 급등했죠. 자, 산일전기는 신재생용 변압기 유럽에 공급하고, 서진시스템은 여기 부사장이 주가 33,000원에 5,000주 샀어요.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VIP 자사 운용에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하려던 얘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는 일단 지금 올해 아마 하반기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합병 비율은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면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정시장 좋았죠. LG전자가 웬일이에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아마 로봇 이슈로 간 것 같아요. 뚜렷하게 뉴스 나온 건 없어요. 실적은 1분기 괜찮은데 실적으로 저렇게 많이 갈 건 아니고 로봇으로 간 것 같습니다. 로봇주 맞잖아요. 근데 왜 나는 로봇으로 인정 안 해주냐. LG전자도 워낙 쌌고, 제가 뭐 10만 원 이하는 좀 너무 심하게 싸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촉매제가 없으니까 주가 안 가다가 이제 오늘은 주가가 정말 급등했고,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좋았고, 그다음에 HD건설기에 8%나 올랐고, LS, SO일, 현대차도 로봇 역시 빠지니까 또 올라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올라갔고, 글로비스, SK, 삼성화재, 효성중공, 하이브. 다만 오늘 좀 안 좋은 건 이스페타시스 뚜렷한 이슈는 없고요. 한국금융주는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고, 삼성전기 좀 쉬었고, 크게 근데 나쁜 건 없어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서 좋은 소식 나왔고, 인텔리언테크, 휴젤, 서진 시스템,
SM, 두산테스나 SPG 이런 기업들이 좋았지만 그래도 좀 급 나간 것도 많았어요. 일부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도 안 좋았어요. 뭐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운용사 쪽에서 포트 좀 재편 뭐 아마 또 연휴 지나면 또 이제 다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 삼지엔터는 오랜만에 좋았던 게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삼지엔터는 모처럼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어쨌든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좀 부진했지만 정말 견조하죠. 잘 안 밀려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견조하게. 거래는 많이 줄었고요. 확실히 주식시장은 좀 탄력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섹터는 편의점이 좋았고 BGF 리테일 또 이마트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JB금융주주가 3만 원까지 갔네요. IT 대표주 LG전자, 원전, 동신주, 자동차 대표주 MLCC도 좋았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요즘에 좋습니다. 대우건설, DLNC, GS건설까지 전선주 오늘 좀 LS가 급등했고 태양광도 오늘 추가로 올라갔죠. 하나솔루션, SK 이터닉스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ESS 오늘 아무래도 서진 시스템이 이끌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골판지 또 2차 전지 오늘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좀 빠졌고 하이닉스 좀 빠졌고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내수주도 오늘은 좀 약간 일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어서 기판은 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생각보다 시장 세죠. 근데 너무 막 덤비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주식은 저는 계속 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